반갑습니다. 북나영TV 나영입니다. 2020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각자 누구나 다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은 2020년을 원점으로 우리들의 모든 일상과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이가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더 세게 나와가지고 인류를 정말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특히 1년 동안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이 코로나를 못 막는 걸 보니까 2021년부터는 코로나와 같은 저런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식품, 산업, 모든 우리들이 삶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방송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2021년부터 코로나가 과연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미리미리 예견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일자리 문제라던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저는 10가지를 오늘 집었습니다. 첫 번째, 항공을 비롯한 공항이 수요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퍼지니까 나라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입국, 출국, 공항을 막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이 공항에 대한 수요, 또 항공을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글로벌 회의 같은 이런 중요한 회의도 벌써 줌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출장을 가지 않아도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앞으로 항공이나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은 줄줄이 급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앞으로 여행을 가려하는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이 잦아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떤 여행이 나옵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를 구현하는 안경이라든가 콘택트 렌즈로 해외여행이 가능한 세상이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5단계다 2단계다 하니까 식당이 몇 시까지 해라 뭐 이러면서 음식업이 엄청나게 이제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뷔페 식당을 비롯해서 음식점들이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품들이 대처하겠습니까? 냉동식품이라던가 또는 간편식품, 고령화 인구를 위한 푸드산업 이런 산업들이 더 많이 출시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을 하는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백화점이라든가 마트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쇼핑하러 안 나가니까. 그 대신 그 욕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대면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배달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런 조짐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어떡합니까? 백화점이라든가 마트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콘서트, 뮤지컬, 연극, 영화, 스포츠 이런
이벤트들이 앞으로는 점점 공간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표 사겠다고 줄을 서 있거나 영화관에서 뭐 뻥뻥이 튀기 먹으면서 영화를 보던 문화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하죠. 석유 산업을 비롯해서 석유 화학 산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온난화가 발생한 원인이 지금 한결같이 말하는 게 기후변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또 뭡니까?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이 탄소 C라는 요 놈이 주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휘발유라든가 연료를 태우면서 가는 이런 자동차들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산업, 석유화학 산업이 붕괴되지 않을까. 공장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확진자가 나오면 폐쇄가 되고, 그러면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장이 가동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택근무가 이제 늘어나면서 국가 도시가 이제 막 폐쇄되고 그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동차용 석유 이런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재택근무를 한다면은 차 타고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석유 산업이라든가 석유 화학 산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곱 번째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해운업에서 쓰는 이 컨테이너, 이게 한번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이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컨테이너가 없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조선, 해운업, 항만, 철강, 자동차 산업 이런 큰 중공업이 이제 공장 폐쇄와 같은 이런 작용으로 실어나를 물동이 점점 줄어드는 교육이 중단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일하냐? 당연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 생산 라인에 투입돼서 생산을 책임지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자급자족시키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로봇가 그 자동차 그 생산하는 그 이런 큰 회사들에 벌써 로봇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크고 작은 산업들도 이런 현실이 지금 직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많이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덟 번째로는 교육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그 타격을 받게 되겠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벌써 학교가 문 닫고 원격으로 강의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 학원 이런 교육 교실이 이제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이제는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학 교수나 선생님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숙제는 누가 도와주냐? 요즘 뭐 영어 선생님도 로봇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되새김이라든가 뭐 이런 기계를 놓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교육산업 분야에도 더 많은 로봇들이 투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도와주고 과외를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 교수 이런 직업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인구 절감 때문에 작년에 우리 딸이 수능 시험을 칠 때부터 뭐 지방대학은 앞으로 80개 대학이 정원을 모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애들이 출생 안 하니까 대학 갈 애들이 없어지는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닥칠 때마다 문을 닫아야 되니 앞으로는 아예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공부하는 대학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학원도 역시 온라인에다 돈을 내고 로봇가 내 과외나 숙제를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빨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나게 그 신경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누가 먼저 개척을 하고 빨리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산업도 엄청난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학들이나 학교, 교실이 줄어드는 것만은 확실하다. 9번째로는 농축산업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세포를 배양하거나 정밀 발효 기술로서 고기나 식량을 생산하는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일부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식량과 고기를 생산하는데 연구를 성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뭐 농사 짓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제 세포를 배양하고 발효 기술, 세포를 발효시키는 이런 배양하는 이런 기술이 확산이 돼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제가 그냥 요거도 요렇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앞으로 모든 회사는 자택근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돌입할 겁니다. 왜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다면 그냥 폐쇄 일은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택에서 근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예전에 회사 주변에 있었던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숙소 대용으로 썼던 이런 작은 원룸이라던가 이런데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은 또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그 밀집이 되어 있는 인구가 슬슬 탈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집값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은 굳이 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뭐 대치동이고 뭐 어디 동이고 거기 가서 뭐 집 사고 거기 가서 뭐 월세 내면서 애를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수도권에 밀집이 됐던 이런 인구가 도시 수도권 밖으로 이렇게 탈출하거나 이동이 되면은 집에 대한 이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좌우지간 2020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2021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돈을 벌고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 강사로서 앞으로 내가 설 무대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강사는 뭘 준비해야 되겠냐.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 전체,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가 앞으로 2021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 줄어들고 어떤 직업이 더 생겨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는 전 인류의 삶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혁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지구촌을 들었다 놓은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이런 산업들이 줄어드는 산업, 늘어나는 산업 이런 쪽에도 머리를 쓰고 관심을 많이 돌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자리 문제도 우리가 잘 생각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2020년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올 한 해 어느 가정 어느 누구다 다 그랬지만은 2020년을 버텨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1년에는 2020년에 배웠던 이 경험들, 노하우들 이런 것을 더
공고히 하면서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에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각자 20년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새해의 첫 해돋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저를 찾아주신 북나영 모든 시청자님들께 나영이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식으로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